경남도 문화관광해설사 박북남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뒤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송악동 고분군이 옆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굴되었는 문화재, 여기 이제 발굴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전시해 놨는 여기는 이제 소가야 전문 박물관이에요. 2015년에 개관을 했고요. 올라가셔서 관련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1층에는 이제 저희가 특별 전시관이라고 해서 발굴했을 때 사진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위에 가서 볼 건데 소가야라고 하는 고자국이라고 하는 그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소가야식 토기, 대표되는 토기들 모양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서 따로 얘기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닭같이 생긴 그림 보이세요? 새 그림. 네네네. 저게 이제 밑에 화장실 입구에 보면 안내판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밑에 화장실 입구에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게 이제 우리 고성에서 발굴되었는 세무늬 청동기라고 하는 청동 제품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제사를 했던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이 사람이 사용했던, 이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던 제사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저거는 저희가 지금 모형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거는 지금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올라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고성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 고성이 우리가 강원도도 가면 있잖아요. 우리 경남도 있어요. 한자는 다르게 쓴대요. 우리 고성은 요거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단단할 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단한 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도 여기 고성이라고 불렀어? 옛날엔 그렇게 안 불렀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불렀는지를 막 문헌에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문헌에 나온 거는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삼국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일본서기에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온 이름들을 다 찾아보니까 고자국도 있고, 고차국도 있고, 구차국도 있고, 고사포국도 있고 고자미 동국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말은 있었는데 우리 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한자를 빌려와서 음이 나는 거를 그냥 한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뭐 한글로 쓰면 다 다르지만 사실은 고자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전부 음차 표기법이래요. 그래서 여기 옛날 지명을 다 불러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고자국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서부터 고성연대인데 그 이름을요, 신라가 나중에 여기 통일을 하잖아요. 그죠? 가야 지역을 병합을 하고 어쨌든 삼국을 다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라 경덕왕 때 되면 어떤 작업을 하냐고 하면 전국에 우리 고자국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들을 중국에 맞는 지명, 그러니까 한자식의 이름으로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지명을 다 바꿔요. 그때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이름이 고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뜻은 똑같이 통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고자라고 하는 거, 자자라고 하는 것들이 성은 성인데 단단한 성, 그러니까 옛날에 철이라고 하는 단단한 것들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던 부자 동네. 요게 이제 이름에 그대로 이렇게 바꾸면서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이제 뭐 딱 보시니까 뭐 세석기 시대 아니면 청동기 시대 아니면 뭐 그쯤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 보면 고인돌이 있으니까 이 시기는 이제 청동기 시기예요. 그래서 고성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사람이 살아는 흔적이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성에서 이제 발굴된 거는 청동기 시대 유물부터 나와요. 유적지부터. 그래서 고성의 옛날에 우리가 발굴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 청동기 시대부터 여기 조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게 이제 고성 지도예요. 고성 지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 빨간색이 고성 읍입니다. 그래서 읍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게 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은 한 개 읍이 있고 13개의 면이 있어요. 이 14군데 중에서 빨간 동그라미가 전부 다 아까 전에 봤던 고인돌이 나온 지역이에요. 많죠, 그죠? 네, 고인돌이 나온 데고 여기 지금 네모 빨간색 있죠? 네모 빨간색은 전부 다 이제 고분군이 발견된 거예요. 이 청동기에 아까 있었던
그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륙에서부터, 그러니까 인류가 사람이 이렇게 이동해서 살아가는 데는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람이 이동하다가 보면은 여기가 전부 다 바다 끝이잖아요. 반도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 그 유적지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에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요 지도를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옆에서 볼게요. 자, 요게 이제 고성 지도거든요. 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요렇게 땅이 끝까지 내려오면은요, 요렇게 고성이 끝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고성이 있고 끝이 통영이고 바다 건너가면 거제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통영하고 고성은 사실은 거의 같은 뭐 생활권이고 같이 교류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고성하고 통영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같은 문화권 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땅끝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고자국 할 때 이 고자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학자 중에는. 우리는 지금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반도라고 하는 지형은 대륙에서 이어져서 바다 끝까지 땅이 튀어나가서 있는 마지막 땅. 그게 반도예요. 반은 섬, 반은 섬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곳이라 그래요. 곳. 그러니까 육지 바깥으로 땅이 툭 튀어나와 있는 지역. 그래서 뭐 호미곶 있잖아요. 장산곶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땅이 툭 튀어나와 있는 땅의 마지막 지역. 그래서 곳의 고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곳의 나라, 곳의 자는 성이거든요. 곳에 성이 있는, 왕이 있는 곳이라고 불렸던 게 고자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형이 보시면 이게 바다거든요. 여기도 이제 바다예요. 우리가 있는 데가 읍이거든요. 읍에서 가까운 바다가 고성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크게 이겼던 당황포 해전이 일어났던 이 바다가 당황포예요. 그래서 여기 허리가 잘록하게 있는 곳이 여기 고성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은 나라니까 고성을 올리면 이렇게 오겠죠. 옛날에는 여기 다른 나라, 여기 다른 나라, 여기 다른 나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쉽게 못 왔겠죠. 그래서 고성을 들어오는 관문은 이 고성만 바다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입구에 보면 왕이 살았다 하면 왕이 살았던 궁성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을 보호하는 국방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있는 지역 여기를 왕이 있었던 성지역 남산, 그 경주도 남산 있잖아요. 남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러니까 요런 지명이 있는 곳은 왕이 살았던 도시라고 본대요. 그래서 요 남산에 이제 왕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맞은편에 보면 말림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방시설이 있었던데, 요거는 이제 발굴을 했고, 요거는 이제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발굴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 뒤에 있는 고분군, 요게 이제 고성을 들어오면 보이게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뭐 지금으로 따지고 우리 홍콩에 들어가면 큰 건물 있고, 뭐 그 상해 가면 큰 건물 있고, 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었던 진라꼬도 있고 고령꼬도 있고 뭐 백제꼬도 있고 뭐 일본꼬도 있고 중국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릇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릇을 만드는 수준이 여기랑 저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으세요? 저기가 좀 그래도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얘들이 굉장히 뭐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얘가 첫 번째 대장, 얘가 두 번째 대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는 확실하게 좀 힘이 센 동네다까지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동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일단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에 보면은요, 색깔이 지금 연두색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가 송악동 구분군이고요. 요 밑에 왼쪽에 있는 연두색이 요 송악동 구분군하고 원래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되면서 중간에 다 끊긴 거예요. 다 끊겼는데 여기도 지금 고분군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지금 초록색 보면은 요것도 이제 고분군인데 요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었던 동네죠. 근데 연두색 두 개는 지금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밑에는 지금 거의 다 도굴이 돼서 유물이 거의 없대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요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송악동 고분구보다 훨씬 더 대형 고분군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저희가 발굴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거 지금 왜 이렇게 보여주냐고 하면은요, 저희가 지금 유네스코에 이 송악동 고분군을 저희가 지금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심사 볼 거예요. 사실은 이제 6월 달에 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참가하는 주요 국가가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기한 연장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시 바로 회의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요 송악동 고분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야 전체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면 최소한 7개의 지역은 들어가서 가야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개 지역에 있는 고분군을 묶어가지고 저희가 유네스코 지금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562년에 이제 대가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록은 대가야가 멸망한 것만 나오고 그 다른 나머지 가야들은 뭐 언제 멸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어요. 금강가야랑 대가야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562년 이후에 언젠가의 언저리쯤에 고성도 분명히 신라에 병합이 됐을 거고, 신라, 고려, 조선 때 고성은 어땠는지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유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당연히 요 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는 가야의 고성이었다고 하면 요때가 되면 이제 신라의 한 도시로서 고성이 살았겠죠. 그죠? 그때 유물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요. 고려시대 때 그 발견된 것 중에 한번 기아 전시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요게 이제 조금 뭐 보고를 할 때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기아에 있는 한자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들이 고려시대 때 군사 체계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대요. 뭐 여기 이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전공하시는 분이 요런 글자가 적혀져 있는 파편이지만 이 기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고성에 있었던 유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승총명록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승총명록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구상덕 씨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조선 거의 말기예요. 말기 때 문과시험을 보려고 막 준비하시는 그냥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기예요, 일기, 난중일기처럼. 그래서 한 50년 넘게 계속 평생 동안 썼는 일기를 이걸 지금 이제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각 집마다 매일매일 양반들이 하는 거는 일기를 쓴대요. 그리고 요거 안에 남자가, 조선시대 남자가 그 당시에 살림을 살았는 거, 살림의 규모, 어떤 식으로 집안을 꾸몄는지.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냥 집 자체가 하나의 소공장? 작은 공장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운영 체계를 남자들이 살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고요. 날씨를 또 꼭 적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요때쯤에는 비가 오고 요때쯤 태풍이 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기록물들. 그 다음에요.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쌍총록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임진왜란 때 다 지역에 보면 의병장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성에도 의병장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형제 의병장이 있었어요. 그게 최균하고 최강인데, 최균이 첫째요. 최강이 이제 실질적으로 막 활동했던 동생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있었던 집안에서 이분들의 이제 역할을 막 이렇게 목판에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후세한테 이걸 계속 책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걸 지금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요게 쌍충록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산 상속. 분쟁기. 맞아요. 그래서 분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준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거는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인,
그래서 손바닥 대고 그냥 손 모양 그리는 거예요. 요러면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있는 학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조사해와 해서 이 사람은 저녁에 다니면서 그냥 조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고하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이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도리르저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이게 그때 발굴됐을 때 모습인 거예요. 모습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쓸어 담는 거죠.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뚜껑 덮고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리르저 우리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아, 예. 저도 제가 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전부 유리판 사진이에요. 유리판 사진이고 지금 저 애가 서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은 저 지금 돌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성터인 거예요. 그래서 고성읍성의 성터벽이고요. 뭐 산에 있는 거, 뻘에 있는 거 이렇게가 층층이 다른 층으로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촉법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을 먼저 쌓아요. 봉분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다 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구멍을 조금 뚫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른 데랑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조금 뚫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석곽을 넣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이제 고분군이 이제 요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관 넣고 부장품 다 넣고 난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뚜껑돌을 저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조금 덮는 거예요. 요게 분구묘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는 여기 세 군데밖에 안 보여요.